두 번 다시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할 수 없으며 편지 한 통, 전화 한 통으로 본인의 생사나 상대방의 생사를 물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인구가 지난 70년간 남북에 2천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다 돌아가셔서 6만 명쯤 남아 계실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하루에도 몇백 명이 돌아가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문제는 2007년에 남과 북이 함께 만났던 합의에 어떤 게 있었냐면 판문점에 이산가족 상시면회소를 만들어서 남북의 공무원들을 배치하고 만나고 싶으면 언제든 이산가족이 거기서 자유롭게 만나게 해주자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함으로써 우리는 못 느끼지만 이산가족의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한 면에서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분단의 문제는 이런 문제도 함께 포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요 사진은 광주에도 한번 그 북한의 대표단이 와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2006년도의 모습이고요. 자, 남북의 노동자들도 만나고 대학생들도 만난다. 우리는 어떻게 만날까요? 청년 학생들이 가서 만날 거죠. 우리가 저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지킨 남북 공동 토론회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별의말 큰 사전이라는 공동 편찬 작업도 했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다이어트를 뭐라고 부를까요? 살까기. 북한의 다이어트는 살까기라고 해요. 어떤 큰 덩어리에서 작은 덩어리를 덜어내는 것을 덜다, 빼다, 깎다 뭐 등등등에 쓰는데 그 중에서 남쪽은 살 빼다 이렇게 쓰는 거고 북쪽은 살 까다 이렇게 쓰는 거고. 자, 이렇게 남과 북의 언어는 다르다 보니까 남과 북의 언어학자들이 모여서 결의말 큰 사전을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중단됐고요. 만약에 남북이 함께 저 결의말 큰 사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약 34만 개 정도의 단어가 실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언어 사전이 될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요 얘기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끝나가는데요. 통일되면 어떤 것들이 좋을까 이런 거 살펴볼 겁니다. 자, 요 사진 한 번만 기억해 주시고 맨 마지막에 요 사진에 대한 얘기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남과 북이 통일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국방비가 약 21조 원이 넘는데 그 국가를 지키기 위한 최소 국방비를 남겨놓고 나서도 한 21조 원 정도가 남게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통일이 되면. 그러면 21조 원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를 계산해 봤더니 360만 명 정도 돼요. 지금 더 줄었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21조를 쓰니까 1인당 연간 한 600만 원 정도의 교육 지원이 가능해요. 교육 복지 지원이 가능한 거고 그렇게 되면 그 밑에 나와 있는 무상급식, 그 다음에 무상의료, 수영료 면제,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반값 등록금, 대학생 등록금 인하가 가능한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친구가 그 사립대를 나왔는데 얼마 전에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그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학자금 대출이 엄청난 금액이더라고요. 거의 한 3천만 원? 이렇게 되고 이자도 직장을 얻기 시작하면 그동안 유보됐던 이자들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제 사회초년생이 우리나라 월급 많이 못 받잖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 상당수를 원금과 이자를 받는데 허덕이면서 사회초년생을 보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 문제가 이제 국민 때도 있겠지만 사회 때도 있는 거고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인데 남과 북이 통일된다면 남는 국방비로 아마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게 어딜까요? 교육복지 사업이겠죠?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제일 빨리 늙습니다. 제일 빨리 늙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기 위해서 프랑스가 40년 걸렸는데 한국은 7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2050년이 되면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노동이 가능한 인구와 16세 미만 61세 이상의 노동이 불가능한 인구의 비율이 1대1 2050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회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되냐면 일본은 이미 농촌 지역에 마을과 마을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한 마을에 농촌 지역 마을에 100명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 5명이 사는 거예요.
100명이 살 때 나오는 세금 가지고 그 마을에 들어가는 도로, 수도, 전기, 가스를 유지하는 것과 5명이 살고 있는 마을에 세금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회 간접 자본을 유지하는 비용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마을을 통폐합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그 자기 사는 고향이 시골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남도 비슷합니다. 전남도 대부분의 시골 마을에는 면 소재지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슈퍼마켓이 없습니다. 조그만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그만 숫자 가지고는 슈퍼마켓도 문방구도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큼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하고요. 이 얘기를 굳이 왜 하냐면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젊은 나라 2위입니다. 남과 북 언어도 통하고 핏줄도 같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해서 잠깐했습니다. 자, 내수 경제 문제는 1억 명의 복지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경제 관련 그 과에 다니시는 분도 알겠지만 1억 명의 복직이 맞다 틀리자 말들이 많지만 어쨌거나 그 나라의 일정한 인구수가 보장되어야지 내수 시장이 진작된다는 것은 합의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상승을 통한 경제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수 인구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국가 신용등급이 최소 2단계 이상 상승할 거라고 예상되어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는 아까 설명드렸죠.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보시면 지금 옆에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 하단에 있는 표에 마이너스 1.7 막 돼 있는 게 다른 나라 물건에 비해서 싼 가격 비율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막 33% 싼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만큼 우리가 심한 문제가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선진국 얘기도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뽀로로 얘기. 잘 알고 계시죠? 이게 남북 합작 만화영화인 거 아시나요? 남북이 함께 만든 만화영화고 뽀로로의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저 노란 안경 저걸 북한 만화가가 저걸 했으면 좋겠다, 씌우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북한과 통일이 되면 문화선진국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들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관광강 얘기했잖아요. 광주 얘기하면서 그죠? 서울대하고 한국경제연구소에서 현대경제연구소에서 분석하기를 남과 북이 통일이 되면 중국 관광객이 1년에 1,300만 명이 몰려들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북한에 있는 관광 자원들인데요. 설명하면 이제 아까 그 영상에 보면 마식령 스키장 얘기하셨나요? 마식령 스키장이 강원도 바로 위쪽에 있는 스키장인데 이 스키장이 뭐가 좋냐면 동양에서 제일 큰 스키장인데 스키를 타면서 어디가 보이냐면 바다가 보인대요. 스키를 이렇게 타면서 바다를 보면서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그런 곳이 북한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좀 왼편에 있는 사진은 저기 돌로 된 강이거든요. 예전에는 강이었는데 물이 흐르지 않은 지 꽤 된 강인데 여기 보이는 돌멩이 하나의 크기가 성인 남자 4명이 앉을 수 있는 크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아바타 같은 거 찍으면 좋지 않겠어요, 그죠? 아바타 찍고 굳이 위를 가지 말고 저기 와서 찍으라 이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있고요. 옆에 보시면 옆에 이제 오른편에 있는 사진 어떤 거냐면 호수와 바다가 맞닿아 있는 곳 이런 지형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에 있는 강릉의 경포대가 유일한 곳인데요. 북한에는 이런 지형이 한 20군데 정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만 하면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통일되거나 또 통일되지 않더라도 북에 우리가 뭔가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한 역할을 해주겠죠. 자, 남과 북이 통일됐을 때 가장 큰 위력적인 무기 중에 하나가 지하자원입니다. 북해 지하자원은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고요. 그것을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약 4경 2천조 원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4경 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면 실감이 안 되실 것 같은데 2014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 동안 총 벌어들인 수입, 국민 총생산이 1,400조 원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약 27, 8년 동안 한 푼도 쓰지도 있지도 않고 열심히 돈을 모으면 4경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의 금액이 북한의 지하자원에 매장되어 있는 거고요.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면 4경 원을 계산하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했을 때 5천만 명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8억 원씩 나눠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하자원은 엄청나게 많은 힘이 되겠죠. 다만 이제 저 지하자원은 우리 건가요? 우리나라 거 아니잖아요. 북한 거잖아요. 그죠? 남과 북이 통일됐을 때 저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북한의 지하자원 중에는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 석유 매장에 관한 기사들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네. 북한 석유 매장에 관한 기사들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일단 한번 확인해보실까요? 자, 보세요. 네. 남포와 서안만 유전 원유 200억 톤 매장, 북한 석유 매장량 430억, 북석유 매장량 50억 배럴 등등 북한 석유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미국과 영국 거대 일간지 TV를 통해서 보도가 됐다고 하니까 일단 믿을 만한 거죠. 자, 교수님 이거 진짜 이렇게 있는 겁니까? 예, 북한이 이제 동해바다하고 서해바다에 정말 많은 석유가 지금 매장되어 있는데요. 미국이나 또 북한에서 탐사를 통해서 추정치가 1,400억 배럴, 무게를 환산하면 200억 톤 정도 되는데요. 북한은 세계적으로 상위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게 전 세계 매장량의 10%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우리 원화로 경제적 가치를 따지자면 1경 500조, 1경 500조,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호시탐탐 이거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네, 북한에 석유도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뻥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북한도 이제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제 북한에 들어오는 석유를 이렇게 가공해가지고 다시 이제 보내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 여천 분단에 하는 일이죠. 이제 최근에 북한에서 알려진 거는 들어간 원재료인 석유 양보다 나오는 석유 가공 제품의 양이 조금 더 많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북한도 석유를 이미 캐내고 있다, 시추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아무튼 남과 북이 통일되면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국제적 신용평가 기업이 30년 안에 세계 3위 정도의 경제적 강국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세계적 석학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사람은 우리는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는 투자의 기재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남북 관계가 아직 회복되기 전인 2015년에 자신의 전 재산을 북한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할 만큼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북한의 투자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남과 북이 만약에 통일됐을 경우에 한반도에는 최소 1,0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거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거의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단한 것이다 이런 거고, 여러분의 미래를 걸어줘올 만큼의 새로운 기회가 남북의 통일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거의 제 얘기가 마무리 가는데요. 몇 가지만 물어볼까요? 자, 북한을 여행하는 여행 상품권이 있을까? 북한을 여행할 수 있다. 여행을 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있다. 없다.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다. 뭔 소리냐? 북한을 여행할 수 있는 패키지 상품이 있습니다. 약 한 300여 개, 400여 개 정도가 개발되어 있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 패키지 상품을 이용해서 북한의 평양 외에도 다양한 곳을 관광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면 남쪽에서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요. 북쪽에서는 그 북한 헌법에 의해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섣부르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저는 이제 1시간 동안 분단의 역사나
그다음에 통일되면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다음에 남과 북의 이러저러한 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이 강연회와 세미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자세히 직접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뒤에 보이는 그 그림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이제 끝났으니까 좀 호응 좀 잘해주면 안 돼요? 네. 그 보시면 이게 뭐냐면 비단길이라고 하는 상상화예요. 상상화. 상상을 그린 그림인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지금 서울이겠죠. 통일로 보면 베들린, 아테네, 로마, 모스크바, 베이징 뭐 다 갈 수 있습니다. 차로. 물론 이제 우리가 차를 타고 베들린을 갔다 오려면 8,100km니까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 16,000km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엔진오일 3번 갈아야 돼. 차. 그런 건데 다만 이런 겁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또 어른 또 선생님들한테도 교육을 하러 다니거든요. 다니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 너무 많아서 못 물어봤는데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냐면 통일되면 뭐가 좋을까요? 뭐가 나쁠까요?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한 7, 8년 됐는데 그 질문 중에 가장 기발한 답변을 한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어느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통일되면 뭐가 좋을까요? 그랬더니 공휴일이 하루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휴일이 하루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나 진짜 막 좀 기발하구나. 네가 내가 본 놈 중에 제일 난 놈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 친구도 나이가 들면서 중국 여행을 해외여행이라고 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나요? 그 친구도 나이가 들면서 중국 해외여행이라고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대륙에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 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들 중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대륙을 자전거나 도보나 차를 이용해서 또는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횡단하고 싶다는 꿈을 꾸는 친구들이 꽤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남자들이랑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군대 가기 전에 여행을 내가 살고 있는 대륙을 한 달 동안 돌아보겠다. 이런 꿈을 꿀 수 있죠. 근데 기필코 말하건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까도 초등학교 4학년 통일되면 공휴일이라도 늘어나서 좋다고 얘기했던 그 기발한 상상력을 갖고 있는 창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친구조차도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면서 내가 살고 있는 대륙을 차나 도보나 오토바이나 자전거로 횡단하겠다는 꿈을 꾸는 창의력은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분단이 우리에게 또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대 세대들에게 꿈마저도 반토막으로 만들어준 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꾸어야 될 꿈은 한반도, 대륙으로나 해양으로의 진출을 용이한 한반도에 그 꿈을 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섬나라 반쪽짜리 섬나라의 꿈을 꾸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여러분이 함께하게 될 평양행 통일열차 서포트의 그 시작은 온전한 꿈, 반쪽짜리 꿈이 아니라 온전한 꿈을 꾸는 시작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시작이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시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의 동생들에게 또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온전한 꿈을 꿀 수 있는 경종이 되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통일과 분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한반도의 변화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이런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시간 동안 했는데요. 많이 지루하진 않았죠? 네. 아무튼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통일된 한반도를 위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강연해주신 오영훈 집행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강연도 들었으니 또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네, 10분 정도 쉬고 지금 5시 20분이니까요.
5시 30분까지 화장실 가실 분 다녀오시고 저희가 8개 조가 있잖아요. 20살 우리 서포터들이 16명 있다 하면 한 조각 2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살 되시는 분들이. 그리고 21살도 16명 있으면 또 2명씩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전령으로 조편성을 할 수밖에 이거 없다.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순천 한번 손들어 주세요. 이야기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웃 아까 말씀한 것처럼 조편성을 저기 확인해 주세요. 순천 저기까지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저기 뒤에 앉으신 분 순천이세요? 그럼 이쪽 앞으로 좀 앉아주시겠어요? 지금 앉아주신 자리는 세미나 및 강연에 있어서 진행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조편성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조를 바꾸고 싶다 하신 분 있으면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왜냐면 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운영진의 모두에 맞게 또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조편성에 대해서 좀 이대로 봐주셨으면 하고요. 오늘 개별로 오신 분들만 자기가 무슨 조인지 모를 거예요. 몇 조인지. 버스에서 오신 분들은 자기 오늘 참석 명단 하시면서 조 확인했으니까 드리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 서부권 조편성이 끝나는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시고 다음 일정을 알려드리면요. 저희는 첫 번째 세미나가 연휴 끝난 7일날 목요일날 6시 30분에 남학에 있는 북풍프라자라는 빌딩이 있거든요. 저희가 정교조 사무실이 있고 정교조 강당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는 첫 세미나 강연을 진행할 거예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문자와 연락을 드려가지고 준비하겠습니다. 지금도 같이 구독까지 다 준비할 테니까 그거 보시고 찾아오시면 되고 혹시나 아까 말하는데 신안 안동 장흥 당진에서 오시는 분들 차비추 우리 말했잖아요. 특징이 마음에서 드리면 그거는 태양까지 그 지원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정확히 좀 시켜주세요. 오늘 경비까지는 우리가 다 지원했지만 이후 이제 세미나나 강연 참여하는 거는 개인 이동할 때는 개인 차비가 들어간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서북권은 1월 7일날 첫 강연 때 우수하지 않은 장소에서 조장을 좋은 길 모여서 소금을 나누고 조장을 뽑게끔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운영진이 조장은 아닙니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조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첫 7일날 강연 끝나고 조 모임 할 때 거기서 조를 모여가지고 물담을 뽑으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 나눠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 자료도 나왔지만 7일, 14일, 21일, 28일 요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개인 스케줄 잘 맞추셔가지고 혹시나 빠지게 되면 지금 보면 두 분이서 빠져버리면 서포터즈 발급이 안 되잖아요. 그건 좀 잘 감안하셔가지고 개인의 학자 부분을 잘 이렇게 교류했으면 합니다. 역시 서부권 조편성 관련 궁금하신 거 있나요? 개별로 오신 분들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스 오신 분들 버스 가서 마크 잘 편하게 하면 되는데 개별로 오신 분들은 혹시 조 보시면 여기 와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올려놓은 조 그대로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딱히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오늘 문자만 가신 문자 받았던 전화번호나 그걸로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보시면 거기 검색어에 평양 고고를 보시면 나머지 분들은 버스 타고 가실 거니까 버스 안에서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한 거 없으니까요. 여기 동북아 저쪽에서 그 때문에 또 얼마 힘들면 안 되니까 저희는 바로 아까 버스 내렸던 장소로 가서 버스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